예, 태고사의 새발견 191번째 자주 민족주의 학파 9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1일이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좀 침묵하면서 제가 이 글을 좀 써두었습니다. 이렇게 그 글을 써두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오늘이 9번째니까 오늘 9번째 강의가 좀 많고 마지막 여기 10번째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또 우리 국민주권주의 국가로서 민주공화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은 국민 주권은 국민의 이익으로, 공익은 공익의 이익으로, 민주는 민주의 이익으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키케로가 했던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면 민주의 이익은 민주에게, 국민의 이익은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국민의 이익을 소위 말하는 정치하는 연놈들이 다 헤쳐먹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편을 착취하는 그 대상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좌파 뺄갱이로 몰아서 착취했고요. 그 다음에는 학벌과 출세의 기준을 두고 출세하지 못하고 학벌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했죠. 그래서 배운 놈이든 배우지 않은 놈이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사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클 때만 하더라도, 야 태수야, 너 아파트 몇 평 가지고 있느냐, 너 서울대학교 나왔어? 그리고 시골에서는 판검사 합격하면 동네에 플랜카드를 걸었죠. 그래서 돈 없고 백 없는 부모가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 자식이 영광은 물론이고 엄마 아버지가 동네의 권력자가 되고 면 단위, 군 단위에서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사회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시스템으로서 마치 흡혈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빨아먹은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자들인데요, 판검사는 물론이고 약사, 의사, 그 다음에 목사, 다 그런 그 연놈들의 한 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요번에 윤석열 12.3 친일 쿠데타의 국정원 출신의 꼴통 보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진정한 보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홍장원 제1차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고요.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수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극우 보수로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정당이 해산해야 될 입장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도 바로 진흙 속에서도 우리가 연꽃이 핀다는 것을 직접 보면서 또 군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최상병과 관계되어 있는 박대령과 같은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에서는 그래도 정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공정하고 부주의하고 인간다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짓거리면서도 오로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지역을 이용해서 평생을 꿀과 꽃길을 걸었던 이낙연이나 이런 호남의 토세력들 또 적어도 그런 꿀과 꽃길은 그렇지 않다더라도 평생을 아무 하는 일 없이 무의도식하면서 이 나라를 뭐냐면은 끌고 왔던 김진표, 박병석이, 정세균이, 김부겸이, 이낙연이 이런 자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인간성은 되게 좋고 인간미는 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공직에 앉아서 공직의 일을 해서는 전혀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예, 공직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개인이 인간이 사람이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얼마만큼 업적이 있는가, 이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주 민주학파의 오늘 9번째 강의로서 제가 지중해 문명에서 이 5대5 인디언 5대5 조선 현재까지 밝혀진 공식적인 고고학 최초 문명 이 아데나 문명과 유적적 연구 이건 이제 북미 아메리카에 있었던 아데나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함께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데나 문명과 유적지적 이 연구는 BC 80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에 고졸기 문명이라 해서 이 북미에 나타난 문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에 BC 약 한 20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고전기가 있고요. 성고전기가 있고요. 성고후기가 있죠. 성고기가 성고후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성고전기가 있고요.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샤먼 제국과 이 문명, 제도, 사상 연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고성에서 출발하여 동으로는 5대호에 이르고 이것이 이제 아데나 문명 유적지에서도 나타나는 약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서쪽으로는 금막 세력으로서 코카소스 산맥에서 이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고성에서 출발하여 동으로는 5대호에 이르고 이 아데나 문명과 유적지고 서쪽으로는 코카소스 산맥 이 9대 이영 왕조에 이르게 되었다 이거죠. 이를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고 이때부터를 우리는 고대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3000년 정도의 혼란기를 겪어서 지진, 해일, 화산 폭발, 기타 이런 빙하가 녹으면서 홍수, 기타 이런 일이 벌어지는 한 3000년의 그 숙련기를 우리가 방고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그 방고하는 시대가 끝나고 약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부터가 이제 고대사가 시작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쪽으로는 삼위강력이고, 그래서 동쪽으로 간 사람은 태백, 서쪽으로 간 사람은 금악, 남쪽으로 간 사람은 삼위, 북쪽으로 간 사람은 흑수.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남쪽으로는 삼위 강력으로서 인도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흑수 강력인 툰투라 지역에 이른다. 몽골. 그 중에 수로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된 곳은 코카서스 산맥 밑에 출발하여 이때 하늘의 신이 바로 농사의 신 신동시가 되고요. 현재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농사의 신을 말한다. 그 전에 바람의 신 테오복기시가 있고, 불의 신 소시도 있다는 것을. 예, 우리가 농사의 신은 테오복기시, 염제 신농시, 그 다음에 바람의 신 테호복기시, 바람풍자, 그 다음에 불의 신 소시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보통 이를 삼신이라 한다요. 불과 바람과 농사, 불과 바람과 농사. 삼황을 말하면 소시, 풍시, 강시더라 이거죠. 예, 한국문명학술원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가 삼황은 소시, 풍시, 강시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진주 소시의 족보인 부소부에 의하면은 소시에서 풍시, 태오복기시, 희시, 황제헌은 염제 신농시, 강시, 그 다음에 소김천시, 김씨가 이렇게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분명한 것은 고대사 만년 전에는 이들 성씨가 중심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거죠. 자, 우리 또 대학자이신 유연 선생님의 우리 성씨 해설이라는 책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미지에서 그 다음에 상형, 형상, 상상, 가상, 뒷담화, 즉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만들어내는 기술, 즉 호모사피엔스는 있지도 않는 것을 인간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식의 작용이 필요하고, 나는 환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무제국과 삼원제국을 구분하고 남방 북방 문화권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류 문명 사이에 거역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계급의 시작 재정 분리에서 재정이 분리되어 가는 것이 바로 무제국과 삼원제국, 성과 속이 구분되고 기술적인 문명이 인류가 기능적으로 불평등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 자체가 존엄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불평등은 바로 잡는 것은 기능적인 역할이 배분이 기본 사회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우리는 정치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유형무형의 자선을 균형감 있게 분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회생활은 기술 자산의 분배가 있고, 이것이 복지국가이다 이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성장을 전제를 하는데, 그동안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 제국 문명과 손승태 박사님이 우리 민족의 아메리카 대이동 태극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의 제국과 샤먼의 문명, 그 다음에 손승태 선생님의 우리 민족의 이동, 대이동, 우리 민족의 태극, 이런 책들을 한 비치해 놓고 항상 옆에 끼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 제국 문명과 손승태 박사님이 우리 민족의 아메리카 대이동 태극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해 주셨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온누리의 조선족 삼지제도를 이해하고 원형을 찾아 정리하는 일만 남았다 이거죠. 지난 280년 동안의 명목적 사대주의자들, 즉 노론의 이야기입니다. 승리학 원리주의에서 조선이 망하게 되었으며 120년간 기독교 원리주의에 의해서 또 한 번 나라가 절단하는 위기에 놓이게 됐고, 그야말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나라를 건져주셨다 이거죠.
여기에 큰 죄를 지은 놈이 바로 문재인이나 이낙연이, 윤석열이, 김건희 이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했었던 이 매국노들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사문의 제도를 놓쳐버리고 잊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맹목적 사대주의자라고 말하고, 이 근본의 원형을 지키는 것을 자료적 사대주의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샤먼 제국의 삼지제도 삼만일통의 정신을 버리고 전제 왕권국가의 귀족계급 양반과 유자와 그 중들을 말하는 것이죠. 결탁하여 관료사회를 이루어 인민을 착취하게 하는 데 있었다 이거죠. 우리는 신라의 법흥왕이 AD 527년에 이 이차돈의 순교와 함께 불교를 받아들이고 공인하면서 샤먼 제국의 삼만일통의 혼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총독부, 군부 독재로 이어졌다 이거죠. 이제 이를 벗어날 때를 우리가 맞은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그렇다. 이제부터는 민족의 혼을 자주민족주의 학파가 접수하고 여기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밤에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듣다가 한번 적어본 내용인데요.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이 정부 약 3년, 이 8년을 제가 아주 악몽 같은 시간이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역사 과정에서 지난 8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여야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부조리를 다 보았다 이거죠. 비루하고 비열하며 비겁하고 비참한 모습을 다 보여주었다 이거죠. 누가? 문재인이, 이낙연이, 임종석이, 노영민이, 그 다음에 박병석이, 김진표,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을 말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김건희, 그 다음에 한동훈이, 그 다음에 최상목이, 한덕수, 뭐 이런 사람들, 권영세,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 그 다음에 윤상현이, 그 다음에 이낙연이, 자, 그래서 윤석열은 지난 우리 역사의 충청도 지역 감정과 경상 호남의 그동안에 물론 모든 더럽고 추악한 정치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 모습을 보았다 이거죠. 제가 호남, 충청, 영남을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동안에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충청 권력인 윤석열이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한 꼴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색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뭐 그러면 이 영남 놈들은 잘했어, 전라도 놈들은 잘했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또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충청도도 권력을 지어가지고 윤석열이가 나라 말아먹었다, 개새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이든 경기든 강원도든 이런 사람들은 과감없이 우리 고향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혹독한 비판을 가하면서 공론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이 내란죄에 준하는 계엄이 아니었다면 이것을 얼마든지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대통령제 하에 있는데, 이번에 똥불을 차는 바람에 드디어 뭐냐면 자주민족주의 학파가 헤게문을 잡고 시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의 결과를 보면서도 우리가 젤렌스키는 망국의 대통령으로 남았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신식민지가 되는 경우가 어떤지를 눈으로 보여준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다 이거죠. 땅 잃고 히토로 자원 다 뺏기고 빚더미에 살 것이며 앞으로 한국 100년은 노예로 살 것이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 깡패이고 자주민족주의론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상을 확고히 하여 황국의 조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될 뻔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이 8년 동안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땅도 잃고 자원 다 뺏기고 빚더미 살면서 앞으로 향후 100년은 주변 강대국의 똥구멍을 빨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이 절대절명의 입장에 놓였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꼭지 더 이제 강의를 해보면 오늘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요거를, 조금 길지만 하겠습니다. 춘추 시대와 전국시대, 그걸 춘추 전국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공자가 역사서인, 노나라의 역사서인 춘추의 12제후국을 설명해낸, 역사서가 바로 춘추인데요. 춘추는 바로 삼원제국의 법률은 갈교일 문명을 줄여서 춘추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춘추는 바로 삼원제국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갈교일 문명, 추나초등 문명의 역사이고, 그러면 전국시대는, 주나라의 전국시대는 제후 봉건국가가 분리 독립했던 그런 주나라의 봉건제도인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BC 770년에서 426년, BC 770년에서 426 요거를 우리가 춘추 시대라고 한다 이거죠. 춘추 시대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춘추 시대 때는 바로 삼원제국의 역사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춘추 시대 때는 약 한 100여 개의 이제 나라로 이제 제후국으로서 이제 나라로서 이제 분리되어 있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춘추 시대는 추나초동으로서 사건의 발생을 연대별과 계절별로 구분하던 고대의 관습에서 유래하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삼원제국은 어떻게 이제 세워졌느냐? 연대별과 계절별로 구분하던 고대의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BC 772년제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BC 772년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망할 때까지 479년 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거의 모국인 노나라의 12제국을 다스렸던 시기의 주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춘추시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샤먼의 유계는 바로 샤먼의 사상을 말하는데 천문학과 연금술, 풍수지리, 예술, 음악, 그 다음에 기술, 사냥, 기술의 사냥이죠.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대의 대유학자 동중서가 한대 중기에 있었던 학자죠. 이 동중서라는 사람이 춘추 기록의 일식과 낙성, 가뭄 등과 같은 자연의 이벤트를 제후들이 천명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글이라 보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동중서에 뭐냐면 이 긍정적인 이 해석을 보면 이 춘추자시전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조선 최초의 편연체 역사서이고요. 공양전이 있다는 것이죠. 공양전. 춘추가 조정에서 유교의 이상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었다.
노나라 12개 제후국의 역사서이다 이거죠. 이게 춘추가 이를 샤먼 제국의 역사서임을 우리가 분명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춘추 시대는 그렇고요. 전국 시대는 이제 BC 475년에서부터 우리가 진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BC 475년에서 221년까지 맹자, 순자 이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이 2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에 이제 전제 왕권 국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초재연 한이조 전웅칠웅 전국칠웅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왕과 귀족이 관료제를 이루어서 제후국으로 전국시대를 이끌어갔던 봉건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국시대를 한다. BC 475년에서 BC 221년까지.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은 문명 사상 제도로 이루어져 있고 춘추시대 연구로서 춘추 노나라 제후국의 제후국 12역사서 내거죠. 자, 그래서 샤먼 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춘추자시전, 공양전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까지 기록된 역사서는 춘추가 샤먼 제국의 역사서이 되겠죠. 춘추가 샤먼 제국의 역사서다. 춘추가 이런 것은 이제 한국문명학술원의 강의를 들어야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샤먼 제국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공자의 춘추를 크게 연구해야 하고 공자는 샤먼이다. 맹자, 순자가 전국시대 사상가라면 공자의 천하 일가를 분열시킨 분수 경류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 후예가 그 신라이다 이거죠. 그 후에 고구려 백제가 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춘추 시경 그 다음에 논어 같은 것들이 과두문자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고 이걸 고체전자라고 표현하는데 고체전자. 자, 그래서 이 올챙이 문자라고도 하는데 과두문자가 대나무는 딱딱하고 옷은 끌적끌적하게 되기 때문에 글자의 핵의 머리만 굵고 양은 굵고 맡은 가능성 때문에 붙여질 이릅니다. 자, 그래서 이 과두문자는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는 예서 이전의 고대 문자라는 것이 전예행초라 그러죠. 전예. 그래서 이 한자 첫체를 말하는데 대전이 있고 소전이 있다는 것이죠. 대전이 있고 소전. 전예행천. 그러면 소전은 우리가 전서의 일종인데요. 시 황제가 이사에게 시켜서 만든 문자가 소전이고 이때 진나라의 문자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합치되지 않는 문자는 폐지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진나라는 낙양, 낭양, 신라, 소전, 조선시대 인장, 문자가 균일하고 냉엄한 권위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죠. 과도 문자는 올챙이 문자로서 색이 문자인데 이 대전 소전은 바로 이런 엄중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37년에 인조 15년에 만주어로 새긴 국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53년에 효종 4년에 한자부로서 청자와 같이 생긴 것으로 그걸 했고 대한민국은 1897년대 구첩전 소전. 자, 그래서 환은 한이고 조선인데 조선의 역사는 샤먼 제국에서만이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다. 춘추, 춘하초동 시대는 명확히 샤먼 시대이고 공자도 은나라의 후손이니
삼원의 후손이 분명하다. 시경, 춘추, 논어가 과도문자로 쓰여져 있고 시경, 춘추, 논어가 과도문자로 쓰여져 있고 이는 지중해 문명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이죠. 이후 이들이 일부 세력은 자, 일부 세력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이들이 일부 세력은 북미 대륙으로 이동하였고 아메리카 인디언 대조선의 역사가 되었다 이거죠. 온누리에 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곳에 삼지 제도가 있고 청동, 칼, 방울, 거울이 출토된다 이거죠. 마지막 삼지 제도는 대명조선, 동국조선, 열도조선이다. 이들 세력이 옛 연말선초 홍건정이 난 외구가 죽을 출몰할 때 세계 대항해 시대에 북미 대륙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